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 소설이 나오고 난 뒤에 사실은 그 뭐 평소에도 헬만 헤세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던 그 네. 당대의 뭐 이 특히 그 사회파, 사회주의 계열의 평론가들이나 작가들은 이 소설도, 그러니까 황야의 일이라는 소설도 사회적인, 그 당시 그렇게 막 굉장히 심각했던 네. 사회적인 뭐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 눈을 감고 네. 뭐 아주 내면 그렇죠. 치중에 네. 이런 소설이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가했죠. 지금도 물론 뭐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신 선생님 이제 김누리 교수가 번역한 걸 읽으셨던 것 같은데, 네. 김누리 교수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뭐 미국 문화에 대한 비판을 소설이 담았다. 근데 사실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미국 음악을 또 듣잖아요. 듣고 네. 뭐 재즈 그걸 같은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네. 춤도 추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미국 문화를 비판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포함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헤세가 보다 포용적인 입장을 네. 취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대중문화를, 바이말 문화 1920년대에 네. 그 문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마지막에는 일종의 그것도 뭐 유모 정신 내지 선생님 말씀하신 다면성의 수용이라고, 다원성의 수용이랄까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네. 그래서 뭔가 좀 조화를 취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것도 저는 사실상 단순한 뭐 그 당시 뭐 사회 문제를 뭐 노동 문제나 이런 식, 계급 문제나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물론 있었지만, 또 그런 작가들을 찬양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80년대에 뭐 민중문학론이나 이런 있었지만, 꼭 그런 작품만이 아니라 이런 그 1920년, 27년에 헤세의 이런 작품을 포함해서 네. 뭐 사실 이 작품이 그 당시 이제 바이마르 시대에 토마스 만, 뭐 부텐브루크 일가라든가 또는 뭐 토마스 만의 다른 마에산 같은 작품, 네. 마에산에도 사실 그 음악자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또는 뭐 데브린의 뭐 알렉산드 광장 이런 소설과 함께 바이마르 시대의 3대 그 명작 소설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저기 시민사회론이라고 할까요? 뭐 토마스 만 또는 뭐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데블린의 소설과 함께 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은 어떤 시민사회와 대중사회 이런 거 사이에서 갈등하는, 말하자면 인간느냐 일이냐 뭐 이런 것을 단순히 양분하지 않고 인간이자 일인,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두 가지 또는 뭐 다른 다원적인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의 면모를 네. 보다 수용하는. 네. 이런 자세로서 이 소설이 갖는 의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아까 제가 갱년기 이야기를 했지만 뭐 갱년기만이 아니라 사실 시대의 변화도 아까 제가 두 가지 시대와 개인의 어떤 그 배경을 두 가지 나눠 설명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일치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위기는 있었던 것이고, 뭐 개인에게 또 사실 갱년기가 제일 중요한 그런 신체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든 시기라고들 얘기하지만, 살아오면서 뭐 힘들지 않은 나이가 있나요? 그렇죠. 네. 다 위기죠. 네, 저는 갱년기를 훨씬 지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네. 또 뭐 헤세 소설 다른 앞에 소설도 보면 뭐 말하자면 이 소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는 대로 힘들고. 그렇죠. 이 소설은 이제 학교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오죠. 네. 데미안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학창 생활이라고 하는 게 헤세의 큰 과제였어요. 그 극복하는 네. 그 시절의 어떤 왕따 경험, 그 시절의 소외 경험 이런 걸 극복하는 게 네. 데미안까지 그렇게 나오다가 이 데미안 이후에 특히 이 소설에 오게 되면 시타르타를 거쳐서 황야의 일이 오게 되면 이제 갱년기.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갱년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소설 황야일기가. 황야의 일기를 선생님이 근데 적절한 시기마다 자아가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게 50세 이 정도는 확장돼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네.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소설인데 좀 그 혼돈스러운 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조만간 뭐 융을 읽을 생각입니다만은 네. 이 융이 데미안과 함께 이 황야의 1위를 자신의 어떤 심리학, 분석 심리학 이론에 적합한 그 논의라고 적합한 어떤 문학적인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융 이야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융적인 뭐 융 심리학에 나오는 개념들하고 헬만 헤세의 소설이 반드시 일치하느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과연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갱년기 전후의 갈등이 마음의 갈등이나 방황이 이런 그 하리 할러식의 이른바 어떤 다원성의 수용이나 유머의 어떤 섭득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 저 그 어떤 좀 더 굵직한 문제 의식은 개성화와 그 집단에 소속하는 거, 전체에 소속되는 거, 그 사이의 갈등이 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이제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게 어린 시절 주입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상실된 그 개성화 욕구가 50대까지 쭉 이제 어떤 면으로는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성공적으로 수행한 거죠. 보통은 이 기간에 사회화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이런 네네네네. 게 보통 사람들의 시민들의 그러니까 일상이 되기가 쉽다면은 이 사람 거꾸로 길을 간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좀 천재적인 면이 있고 또 그래가지고 개성화의 길로 이 사람은 극단까지 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외로워져서 이것이 오히려 자기 파괴로 이어질 뻔하는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뻔하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평범한 사람은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예민하고 좀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 여기서 보면 그냥 뭐 지식인 예술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리 할러 같은 이런 기질의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뭐 스스로 자발적인 왕따의 길을 걸어오신 이런 것도 사실은 개성화의 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의 끝에서 찾아온 새로운 위기,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이제 세계를 열어가는 거죠. 이 헤세 자신이. 그래서 그 이제 개성화와 전체를 귀속이라는 이 이제 갈등 양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독일 사회하고 한국 사회가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우리 한국 사회 자살률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치유의 길이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하나 하고, 그럼 전쟁을 좋아하는 인간, 전쟁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예방책으로서 어떤 게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이 작품 속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이제 개인화돼서 그런 거라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용서하고 전체로 좀 더 몰입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무의식을 좀 해방시켜주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전쟁 이거는 반대로 이제 이거에 대한 처방이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중간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성찰하고 한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그런 거를 좀 하면은 사람들이 전쟁을 안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집단주의 산물이라고 이제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대 있으면서 이 동시에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이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균형 잡힌 인격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에 치중하지 않아야 되는 그 어떤 지점을 찾아 나가는 건데 여기서 헤세가 이제 그것을 이제 무난하게 잘 이렇게 이제 찾아내서 마지막에 그런 그 희망을 보고 아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고 미소를 짓는 그런 결말 그런 이제 열린 해피 엔딩이 약간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선생님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데 해피엔딩은 저런 느끼기가 힘들었고 네. 또 하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에 결국 이 소설에서 하리 할러를 통해서 그러니까 황야의 일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어떤 개성화가 포기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아니죠.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개성화가 집단 속으로 수용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저는 조금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그 시대에 1920년대에 이 헤세가 저항한 것은 이 소설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 대중문화죠.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전쟁 예찬을 포함하는 그런 애국주의적인 집단주의적인 그런 어떤 대중문화의 현상. 대중문화의 현상에 대해서는 헤세 철두철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대중문화와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는 개성화 현상이 자살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대중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새로운 길이라고 할까? 그것이 집단 속에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데는 자신의 다면성, 자신의 다원성, 자신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적으로는 갱년기 현상으로 생겨나는 그런 아니마 같은 여성화 현상 또는 이 대중문화 속에서도 결국 이제 나중에 춤도 추고 그죠? 이 주인공이 하리 할러가 헤르미나하고 춤도 추고 대중음악도 봐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수용이지. 하리 할러가 그런 어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 또는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 소설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해피엔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자신의 다면성, 그러니까 꼭 이 황야의 1위로서만 존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문화에만 완전히 흡입될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면서도 조금씩은 그런 것들을 긍정할 수 있고, 나의 어떤 나의 자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을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는 용서한다고 할까, 어떤 경우는 수용한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중문화 속에 흡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책의 그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야지 그 정확하게 이제 책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엉뚱한 거 하나 읽어낸 게, 그게 아마 독일에서 헤세가 지금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거 제가 대충 그냥 내 말대로 막 말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나치 이후에
이렇게 전체주의에 대한 이제 극도의 경계감 때문에 네네. 이제 개성화 교육을 이제 주도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헤세 속에는 반드시 개성화의 측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내면, 깊은 내면 속에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는 그건 사실 하나의 거대한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무의식이 들어있어가지고 개성화로 가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 작품 속에 약간 그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개성화로 너무 가도 이제 이게 뭔가 그 전체에 이제 자기가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는 그런 거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항상 또 거기로 돌아가려는 그 반동적인 또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대립이 더 팽팽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그 내면 속에는 그 이제 개성화에 대한 비판, 자기가 50쯤 그걸 깨닫는 거죠. 내 너무 외로우니까 이거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그 좀 추상적으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전체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갈망 그런 것이 막 이게 막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 근데 이런 것은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이것도 좀 위험한 거거든요. 이건 또 하나의 또 다른 종류의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제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헤세가 완전히 수용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고 이게 한국 사회에 저는 이제 이거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헤세 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는 오히려 집단주의가 교수님 늘 말씀하시지만 너무 좀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회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개성화가 사실은 좀 더 진행돼야지 더 균형이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헤세가 이제 훨씬 더 효용이 한국 사회는 지금도 더 좀 더 그러니까 뭐 작용했을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좀 제가 놀라웠던 것은 100년 전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100년 전의 작품 속에 물론 우리도 이제 그런 그 미국적인 대중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고민 같은 게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인의 내면의 구조와 그 갈등과 또 그 해결책까지 이렇게 한 작품의 고스란히 다 녹여낼 수가 있었던 게 너무 이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헤세가 그만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고 노출했다는 거야. 이러기가 사실 사실 문학이 하는 게 그런 건 것 같거든요. 다른 이제 이데올로기나 뭐 그런 이론이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실제 하는 것 예, 그런 것을 사실은 노출하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빛을 던져주고 그런 것이 이제 문학의 역할인데 굉장히 문학의 역할에 충실한 이 작품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던가 또 자기 그 자유로운 형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현대적이잖아요. 요즘에 현대적인 정신 그런 것들의 그 맹아라고 해야 되나 아키타입이 그대로 여기 좀 다 들어있는 것 같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읽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유머도 좀 더 많아지고 한국 사회를 좀 풀어낼 수 있는 경직성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싶었어요. 선생님 좋은 말씀인데 근데 선생님 한 가지는 제가 좀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은 네. 이 헤세가 추구하는 것을 전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네. 저는 전일 예를 네. 들어 어떤 예를 감성과 이성 네네. 또는 이 의식과 인간과 일이 네. 뭐 의식과 무의식 네. 이런 것을 융합하고 네. 하는 그걸 하나로 네. 전일화하는 네. 하나로 조화시키고 그것을 서로가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추구하는 네네. 이런 측면에서의 전일화, 네. 홀리스라고 네네. 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종교적인 측면까지도 기독교가 그런 전일성을 굉장히 중요한 게 엮이는 종교라고 저는 네네. 이해를 네네.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전체라는 말은 네. 사실 좀 그건 사회적 그래서 측면이죠. 그 사회적인 의미로 그 가령 전체주의나 이렇게 네. 하는 의미로 선생님 그런 말씀 그렇게 의미하신 네네. 건 아닌데 네. 우리가 보통 특히 이제 그 헤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치와 같은 이런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 소설에도 저는 이 인간이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네. 봐야 된다. 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어떤 측면을 감성이나 이성 이런 걸 네. 다 함께 봐야 된다. 하나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네. 헤세가 고찰하지만 네. 충분히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네. 그러나 그 당대의 집단주의적인 그리고 무개성적인 몰개성적인 몰인간적인 그런 대중 집단주의 집단문화주의 그건 헤세 그건 그건 아니죠. 엄격하게 그건 아니라고 네, 딱 선을 긋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일에 대한 인간의 전일성, 완전성 보다 우리가 헤세를 또 완전성이라는 표현도 좀 그러네. 그 헤세가 그 의식과 무의식 그의 어떤 그 조화로운 그 만남 네. 이런 것을 분명히 추구를 했고 네네. 또 그런 점에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융의 심리학이나 네. 이런 것을 헤세가 작품이 잘 녹여내고 있고 네. 또 그런 점에서 뭐 자살 충동, 선생님 아까 강조하신 그 자살 충동이나 전쟁에 대한 반대 같은 것도 동시에 헤세에게는 네네.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개인의 의식이나 무의식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된 것들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네. 가령 저는 헤세가 이제 사회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계급 갈등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네. 헤세는 절대로 무슨 신자유주의자나 이런 네, 사람일 네. 수가 없고 네. 또 뭐 네. 아주 우익적인 그런 전쟁 예찬주의자나 뭐 국가주의자나 네. 이런 게 전혀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선을 긋는 사람이고 네. 헤세의 어떤 전일성 추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선생님도 강조하신 바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소설에서 제일 그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소설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이 노력이 나오지만 이 황야의 의리에서는 그런 전일성 추구 같은 게 이제 결국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마약이나 네. 어떤 그런 뭐 좀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60년대의 히피들이 이 소설을 성전처럼 받들은 것도 그런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뭐 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런 것도 무의식을 깨게 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조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령 뭐 이 성해방이 그런 의미를 갖듯이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의식 해방의 차원에서 그런 그 히피 문화의 의의가 있다면 사회적 의의가 있다면 그게 이미 1920년대에 헤세가 그렇게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이미 1920년대에 전 제가 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뭐 바이마르 시대의 어떤 그런 성적인 뭐 이렇게 뭐 나체촌 운동 같은 게 이미 그때 시작이 네, 되고 네. 또 뭐 이렇게 이 태양광 속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네. 이런 운동, 뭐 무용 운동 또는 뭐 슈레알리즘이나 뭐 초현실주의나 다다 같은 이런 좀 더 이 기존 어떤 그 규율해야 된 그런 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보다 본능을 더 자연스럽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이 이 헤세의 황야의 일이 소설이라는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1960년대, 70년대에 뭐 어떤 헤세 소설보다도 사실 뭐 미국 히피가 제일 열심히 읽은 게 이제 이 소설하고 시다르타였잖아요. 데미안은 이제 한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인기가 있다면은 근데 반면에 우리는 아직까지
황야의 1위가 우리나라에서는 데미안만큼 수레바퀴 아래에서 뭐만큼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좀 그런 이 정신 해방적인 무의식 해방이라든가 성해방이라든가 거기까지 뭐.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네. 우리 사회가 이루지 못하는 네. 또는 아까 선생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는 좀 더 집단주의가 네. 강하고 네. 개성화에 대해서는 좀 더 반발하는 네. 이런 현상. 그러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가장 개성적인 인간이 사실은 가장 사회적일 수가 있고 네. 어떤 가장 어떤 자신의 어떤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개인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네. 요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개성화된 개인이 중요하고 또 개성화된 개인의 길을 가야 되고 융이 말한 그런 개성화 차원의 추구를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더 네. 노력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 개개인.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속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분열된 자아를 이제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외에 타인과의 그런 타인을 수용하는 거 그런 그 메시지도 분명히 좀 들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 내면적인 통일성 말고 다른 개체를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조금 그게 이제 그 마술 극장에서 이제 그런 환상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타인과 결합하려는 무의식, 헬스의 무의식 그런 게 다 들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이제 결국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성숙한 인간, 네네. 네. 이제 이 사회에 자기 이제 개성을 표현하면서 또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간다는 그런 결론은 뭐 그렇게 맺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예. 가지를 우리가 이제 현대의 직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아의 문제, 또 사회 참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시간에 사회 참- 그 사회적인 측면 아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여기 뭐 헤르미나도 나오고 뭐 네. 마리아도 나오고 뭐 파브로도 나오고 여러 네.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과 이 하리 할러의 어떤 관계 네. 이런 것은 이 소설에 다시 부각되진 않아요, 그 그죠? 모차르트 괴테. 예, 모차르트 네. 괴테와 같은 좀 더 추상적인 네. 좀 뭐 멘토라 할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관계, 네. 타인과의 관계 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헤르미나도 이 일종의 하리 할러의 자아 같은. 자아 현상 네. 네. 또 하나의 자아 같은 네. 거죠. 뭐 파브로도 그렇고 초자. 초자, 네, 네. 뭐 이런 뭐 무의식, 네, 뭐 네. 리비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선생님이 역할을. 나의 자아일 수,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네. 나의 무의식과 선생님의 무의식이 연결된다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자기 각자의 어떤 무의식을 서로가 연다면 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헬세가 관계가 추구하는 이제 결정적인 것은 거기서 표현으로는 불멸의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래서 괴테나 예. 모차르트를 소환하는 이유가 그런 불멸의 존재와 대화를 하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르기 위한 네네. 그 하나의 어떤 통로로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는 건데 근데 이 불멸의 존재라는 것은 개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개체와 개체가 서로 이제 소통하고 섞이면서 불멸의 존재 안에서 이제
참된 안식을 하는 거, 음. 그게 인간의 가장 깊은 이제 내면의 갈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헬스에도 그거를 끝까지 추구했던 것 같고, 네네. 제가 네네. 아까 좀 추상적인 얘기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소통, 개체와 개체가 그 건널 수 없는 개성화의 다리를 건너서 이제 만나는 그걸 사회화라는 표현은 너무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게 전체화되는 전체 이 말을 아시죠? 전일화되는 네, 그런 세계, 예. 네, 그런 세계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각자가 네. 자신의 어떤 전일화, 네. 자신을 전일적 존재로 성화시킨다면 네. 충분히 아름다운 만날 수 사회가 있죠.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헤세식의 네. 관망이고 네. 비전인데 쉽지는 않겠죠. 네. 뭐 이 정도 이야기, 네네. 헤세의 감사합니다. 결론 정도 그렇게 네. 이야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싸우게 됐네요. 괜찮습니다. 누가 보고 이제 좀 싸우라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재밌다고. 예.